비트코인에 대해 확신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이 완벽한 자산을 설명하고 추천해주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투기적인 자산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고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미래지향적인 진짜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인식 그리고 편견으로 인해 사람들은 듣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면 이번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서비스 어플을 개발하여 전 세계의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이끌고 있는 스트라이크의 CEO 잭 말러스, 그가 말하는 비트코인이 가치 있는 이유를 통해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돈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추상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저는 스트라이크 회사를 운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죠. 또 누군가가 잔디를 깎거나 유리창을 수리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결국 돈이란 우리가 사회에 기여한 가치를 담아두는 시장의 재화이며 우리가 사용한 시간과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팟캐스트 녹음을 마친 뒤 레스토랑에 가서 방금 팟캐스트를 녹음했으니 스테이크 2개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식사와 직접 교환할 수 있는 시장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물물 교환은 경제 규모를 키우고 우리가 특정 분야에 전문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돈은 가능합니다. 즉, 돈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추상적으로 저장하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하루 종일 일한 대가로 돈이 아니라 밀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밀은 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하고 곰팡이가 피죠. 즉, 시간이 흐르면 그 가치는 결국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밀을 해외로 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송금할 수도 없죠. 결국 돈이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교환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발행 화폐, 즉 달러를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 즉 시간과 에너지가 희석됩니다. 우리가 돈을 시간과 에너지의 저장 수단이라고 정의한다면 정부가 통화를 발행할 때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류가 경험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시간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부채가 아니라 미래의 집단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미래에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와 언젠가 갚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채는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더 찍어낼수록 우리 개개인의 가치도 줄어듭니다. 저는 제 시간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미국 달러를 받았는데 정부가 화폐를 더 찍어낼수록 제가 가진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제 시간과 에너지도 그만큼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정된 총량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발행될 수 없으며 이를 보유한 사람들의 시간과 에너지는 희석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기관, 기업, 특정 개인의 통제 밖에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늘 완벽한 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우리가 그동안 찾아 헤맸던 완벽한 시간과 에너지 저장 수단에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한때 금이 이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 금이 선택되었을까요? 금은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은이나 구리에 비해 채굴하기가 훨씬 어렵고 공급량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부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땅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건물은 더 짓는 것이 가능하죠.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서 돈으로서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잘 저장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시장에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강력한 혁신입니다. 조금 이상하거나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의 고정된 공급량을 인간의 죽음과 비교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운동은 10,000년 뒤에 하면 되지. 자녀 계획은 10만 년 뒤에 생각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무한대로 찍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는 인플레이션과 부채 증가 속에서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고정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을 접한 후 내 삶이 더 건강해졌다. 비트코인을 접한 후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 비트코인을 접한 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이 모든 변화는 무한한 가능성에서 유한한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이며 비트코인이 돈으로서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제는 돈 자체가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보면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은 수천 년 전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만 해도 근본위제 아래 운영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화폐 시스템이 지금의 법정화폐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현대인 대부분은 더 나은 돈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현재의 망가진 화폐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하면 종이 화폐나 은행 계좌 속 숫자를 떠올리죠. 하지만 돈의 본질은 저장된 노동과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노동과 서비스를 교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환을 돈을 통해 합니다. 하지만 법정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죠. 1971년 미국이 완전히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법정화폐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망가졌다면 세상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저장하고 저축하고 교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이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연봉 4,000파운드를 벌었고 당시 집 한 채 가격이 15,000파운드 정도였습니다. 즉, 약 2년 반에서 3년 정도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혼 평균 연령, 내 집 마련 비율 같은 지표들을 직접 찾아보세요. 이 모든 수치들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평균 23살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3살이 평균 결혼 연령이 되었습니다. 수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주택 보유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을 사기 위해 3에서 5년 정도만 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을 일해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왜 삶은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희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시간과 에너지의 추상적 표현이라고 본다면 정부는 국민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점점 더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사회를 악화시키는 끔찍하고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정부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때 사실상 국민들의 노동력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가격이 2배로 오르고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2배로 오르고 기름값이 2배로 오른다면 우리는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결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인플레이션의 정의는 통화량 증가, 화폐 가치 하락, 물가 상승 등으로 설명됩니다. 이 모든 설명이 맞지만 인플레이션을 국민 전체의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희석하는 행위로 본다면 그 본질이 얼마나 악랄한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시간과 우리가 기여하는 에너지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시간을 희석시키고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돈을 찍어낼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화가 나고 있고 사회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 발병률 같은 건강 지표부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제 지표까지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돈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망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저장하고 저축하고 교환하는 기능이 근본적으로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도구가 비트코인이라고 믿습니다.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고치면 세상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저장하고 저축하고 교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은 왜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이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행복한 삶이라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망가진 화폐 시스템으로 인해 현실에서 행복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야말로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의 순간들에서 작은 행복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돈에 이끌리는 삶을 사느냐 허비하고 있는 나의 유한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쳇바퀴에 갇혀 사는 다람쥐의 신세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에는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 뿌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사람들을 단기적인 시각에 머무르게 만드는 화폐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며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폐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잘못된 시스템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비트코인이라는 건전 화폐에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의 가치를 저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깔려있는 잘못된 정보와 편견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안대를 벗고 세상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 실천하시기만 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소중한 비트코인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선택할 시간을 맞이하며 돈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돈을 이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단순히 가격만을 이야기하며 탐욕과 공포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도 비트코이너들과 함께 긍정적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며 결국 문명을 바꾼다. 땡스 갓포 비트코인의 저자 지미송. 돈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이해하려면 도덕적 기준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경제도구로만 접근해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돈 시스템은 굉장히 부패해 있다는 걸요. 화폐 공급은 터무니없이 확장되고 있고 캔틸런 효과는 사회에 불공정한 이익을 줍니다. 또한 정부의 채무 확대나 인플레이션 같은 방식으로 권력자들은 이익을 얻지만 일반 대중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죠. 그 결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물속의 물고기처럼 이 더러운 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 이 물은 매우 더럽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부의 적자 지출과 인플레이션을 공동체로부터의 절도, 즉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14세기 프랑스의 주교였던 니콜라 오렘은 군주가 은화 한 온스를 몰래 희석해버리는 행위는 공동체로부터의 도둑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 군주가 돈의 가치를 희석하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동의도 없이 비밀스럽게 조용히 희석을 해버리죠. 이건 명백히 부정의이며 오늘날 연준이 하고 있는 일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화폐를 희석시키고 그에 따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가진 구매력은 서서히 약탈당하게 됩니다. 직접 돈을 빼앗는 것은 아니지만 돈의 양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 은화에는 수는 1온스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0.5온스만 들어있다면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는 사기입니다. 도덕적으로 명확히 잘못된 일이죠. 1971년 이후 세계는 완전한 피앗 머니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건 기도 훌스만 교수가 역화체 변화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금 같은 실물에 의해 뒷받침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유롭게 부유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도덕적 제약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실물 화폐 시대에는 적어도 희석을 하려면 금속을 녹이고 다시 주조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숫자를 조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몇 번의 클릭으로 화폐 공급을 늘리고 그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구매력을 조금씩 빼앗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주식 발행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의 지분 10%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제 동의 없이 갑자기 주식을 2배로 늘린다면 저는 사실상 지분의 절반을 강제로 빼앗긴 셈입니다. 그건 사기이고 절도이며 계약 위반이지만 지금의 화폐 시스템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높은 시간 선호와 낮은 시간 선호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개념은 오래전부터 기독교 전통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4대 주요 덕목 중 하나인 신중함은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절제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죠.
즉, 충동적으로 당장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신중함을 비롯해 사랑, 믿음, 희망이라는 세 가지 신학적 덕목과 함께 개인의 인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피아머니는 이 신중함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끌어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이 인간의 인격을 가장 깊게 타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아이가 이 장난감 갖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지금 줄게. 대신 다음 일주일 동안 설거지해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억지로 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노나 불만이 생길 겁니다. 그건 인격을 기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면 설거지할 때마다 25센트씩 줄게.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장난감을 사렴이라고 하면 그 아이는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절제와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는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날의 피앗 세계는 정부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에게도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깁니다. 무언가를 당장 얻고 싶다면 그냥 빚을 지면 되죠. 그리고 그 빚을 계속 굴리면 됩니다. 마치 계속 이어지는 고리처럼요. 파산은 그 고리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신용카드, 할부, 모기지로 현재의 소비를 충족시키고 그 대가로 수년간 빚에 묶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인간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현대판 금융 구속입니다. 성경 잠언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다. 이건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채권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유의 상실이며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경제 구조를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빚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벤처 캐피털 자금조차도 일종의 빚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지분 투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좀 다릅니다.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마치 돈을 빌린 사람처럼 투자자의 요구를 따라야 하고 회사 운영의 주도권을 잃기도 합니다. 즉, 이런 투자 역시 금전적 노예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윤리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처럼 피앗 화폐 시스템이 사람의 인격과 문명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은 먼저 소비하고 나중에 갚는 방식을 장려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하는 것은 먼저 저축하고 준비한 다음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명을 발전시키는 방식이기도 하고 사람 개개인의 인격을 기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절제와 인내,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즉시 충족하려 하고 그 대가로 미래의 자유와 주권을 저당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건 기독교적으로도 매우 퇴행적이고 타락한 구조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자입니다. 즉, 대출에 붙는 이자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죠. 그런데 피앗 화폐 시스템에서는 이 문제도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이자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면 사람들은 거의 어떤 이율로든 대출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갚을 땐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요. 이건 근본적으로 부채와 이자 개념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았을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상대방을 종속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피앗 대출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실제로 보유한 자산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죠.
이건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즉, 저축된 자본이 아닌 중앙은행이 새로 만든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점이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모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책을 쓰면서 그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고 지금은 그 빚을 정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출을 받을 때마다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의 구매력을 아주 조금씩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국 간접적인 절도이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로 남는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 자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되 그로 인해 상대방이 노예처럼 구속되지 않고 상호 신뢰와 기회비용의 고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출이라면 그건 기독교 윤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이 대출이 상대방을 억압하는 수단이냐 아니냐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라는 건전화폐 시스템이 현존하는 피앗머니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면 부채를 갚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일해서 저축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노예 상태나 종속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관계가 됩니다. 양측 모두 같은 방향에서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한 화폐를 저축한다면 수년을 모아도 자산이 늘지 않고 가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저축한다면 예를 들어 몇 년간 저축만 해도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부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장에는 넘쳐나는 자본이 생기게 되죠. 그 말은 곧 자본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본을 맡길 때 고려하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율이 아니라 신용과 신뢰도, 즉 이 사람이 정말 갚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 사이에 대여는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갑작스럽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든가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느냐보다는 당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기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도 자본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굳이 높은 이자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저축 기반 사회로 전환된다면 지금 우리 대부분이 당연하게 여겨온 수많은 개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부채 위에서 인생의 모든 걸 설계하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도 대출, 대학에 갈 때도 학자금 대출, 자동차도 할부, 사업도 투자 유치나 대출.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탱하고 있는 건 바로 인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화폐의 가치는 줄어드니까 지금 빚을 지면 나중에 더 싸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 계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왜곡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건전한 화폐 체계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돈을 벌고 모은 다음에 쓴다는 방식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이건 삶의 방식 그 자체를 바꿔놓는 일이죠. 어쩌면 문명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죠. 저는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높은 시간 선호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즉, 당장 지금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삶이죠. 그 결과 인내심은 사라지고 절제력도 약해지고 가정을 이루는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저축하고 준비하던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같이 살아보고 아니면 헤어진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그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태도보다 즉각적인 만족과 편리함을 더 중시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화폐 시스템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피앗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저시간 선호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건 곧 인격을 회복하는 길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며
나아가 문명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기술이나 투자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새로운 문명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깊이 파고들다 보면 결국 돈이라는 시스템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돈이 잘못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고 그 인센티브가 잘못된 행동을 유도하며 그 행동들이 모여 문명을 병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며 결국 문명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도구다. 그게 제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는 이유이고 Thank God for Bitcoin 이라는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지금 당장 소비하라,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하락하는 화폐 가치로 인해 우리가 돈에 저장한 시간과 노동력의 가치는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빚을 지며 스스로를 돈의 노예 상태로 만들거나 스스로 생각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길 바라며 내놔, 해줘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돈이 망가졌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제3자를 신뢰하지 않고 탈중앙화되어 검열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산, 비트코인의 구매력을 저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돈을 고치면 세상을 고칠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오늘만 생각하며 소비와 빚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말고 가치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나와 가족 그리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 될 이유를 찾기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